안녕하세요. 루킴 칼럼. 오늘은 이준석은 통합정치 못한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올인해야.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그리고 홍문표, 조경태 등 5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김웅과 김은혜 등 초선 의원들은 컷오프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생존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도 필요하고 또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도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청년 정신의 흡수와 소화이죠,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일그러진 이 현실의 사회경제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나라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이만 젊은 리더의 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청년의 어떤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미래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준석이처럼 나이만 어리고 그 정신과 또 그 정치 행태는 나이 많은 꼰대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한 꼰대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지하는 중진 의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답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당외 인사를 지지하는 선배들을 심판하겠다. 이건 이준석 본인 발언이 담긴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섬뜩한 복수의 화신이요, 꼰대 정치와 구태 정치의 본보기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이런 마인드의 배경에는 김정인의 보수 분열 책동과 함께 유승민의 아바타로서 성장해온 이준석의 지난 10년간의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YS와 DJ도 40대 기수로서 정계의 리더가 되었지만 그들은 진실로 마음속에 겸손했고 그들은 저 무시무시한 군부 독재에 맞서서 평생을 무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 덕으로 국민의 무한 사랑을 받았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선봉에 섰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회복에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존 F 케네디도 꿈과 헌신과 단결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흑인 대통령,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역시 암울한 현실 아래에서 담대한 희망, The Audacity of Hope, 희망의 담대함과 꿈과 미래 정신을 역설하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을 실천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과 미래 정신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또다시 꿈과 희망입니다. 저 촛불을 정신을 훼손하고 법치를 퇴보시키고 민생을 파탄낸 운동권 정치의 폐해가 말할 수 없게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젊은 이준석은 그런 결기 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정신은 전혀 국민 앞에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중도 보수 세력을 갈라치고 또한 청년 정신을 위장해서 계파 정치를 꿈꾸는 어리석은 마이너스 3선의 청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중권 논객도 최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망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민생을 파탄시키는 문재인의 운동권 정권을 교체해야 할 절체절명의 현 정치 상황에서 야권 통합과 또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자질과 능력과 마인드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당대표가 된다면 야당이 망하고 야권이 분열되고 또 정권은 다시 운동권으로 넘어가고 만다는 우려가 크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의 중진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시대 정신을 되살리고 가슴에 붙잡고 정의와 공정과 또 그것들의 회복, 민생경제의 회복, 그리고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에 올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그들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야당에 사는 길이며 또한 부패한 운동권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중도 실용의 정권을 국민 앞에 내보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치와 미래 정치의 상징인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야권 합당을 아주 원만하게 성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합당의 과정은 겸허해야 하며 존중과 평등과 상생의 정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유력한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대에도 매우 겸허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 또 송영길, 이낙연, 이재명 등등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정치 행태 변함이 없습니다.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상징인
상징적인 인물인 조국은 오늘 발표하기를 6월 1일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출판한답니다. 이미 예매가 몇만 권이 팔렸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는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고 하는 심정이었다고 했는데요. 민정수석과 또 법무장관 출신으로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또한 사과와 반성은 없고 머리 꼿꼿이 들고 사법부와 국민에게 다시 대항하는 자세로만 읽혀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국민의 고통은 없고 국가의 고난은 없고 자기 가족의 행복과 고통만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진실로 촛불의 시민들이, 촛불 정신을 구현했던 시민들이 저는 모렴치한 자에게 찬사를 보내진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택시기사 음주 폭행 피의자였던 이영구 법무차관이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사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추미애의 오른팔이었던 이송윤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월성원전 평가서 조작 자료 제공 혐의라는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수사가 아니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자에 대한 숙청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문정권이 비리에 저항하는 훌륭한 공직자는 모두 찍어내치겠다는 의지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권의 복수정치이며 피를 쫓는 사냥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야권 대통합과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뤄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제1야당이 될 것이며 확실하게 국민 앞에 지지를 또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나타난 김웅과 김은혜 등 초선 의원들의 아주 건강한 혁신의 목소리도 마땅히 귀담아 듣고 향후 노선에 적극 반영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못하면 그냥 죽는 것이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 꿈과 희망의 주머니는 다름 아닌 안철수와 윤석열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의 주머니를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안철수 쪽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또 겸허한 낮은 자세로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 앞에 엎드려서 정권 교체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몸을 낮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모두 앞에 놓여진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오는 6월 11일 국민의힘이 과연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당대표를 제대로 뽑을 수 있을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를 살리고 또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중도 실용의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